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어와 기능어에 이어서 연음이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 연음. 이 연음이라는 거는 학생들이요, 영어 듣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음입니다. 핵심어 기능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음이 영어 문장에서 가장 많이, 가장 빈번하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이 개념을 못 잡고 있어서 영어 듣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영어가 왜 안 달렸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을 건데, 이거 듣고 나서 여러분이 혼자서 연습하시다 보면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음이 어떤 건지를 먼저 볼까요? 이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국어로 평소에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연인이 길을 걸었어, 하늘이 맑았어, 이렇게 발음이 되죠. 다시 한번, 연인이 길을 걸었어, 하늘이 맑았어. 자, 지금 제가 발음을 한 게 어색한가요? 아니면은 자연스러운가요? 연인이 길을 걸었어, 하늘이 맑았어. 부자연스럽지 않죠? 자연스럽죠? 근데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인이 길을 걸었어, 하늘이 맑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이상하죠? 왜 이상한 걸까요? 분명히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두 번째 읽었을 때 더 정확하게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단 말이에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게 어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4살이거든요. 그러면 34년 동안 글자를 그렇게 읽어야지 내 머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읽어줘야지 이해를 해요. 자, 연인이라는 거를 우리는 연인이라고 읽으면 이해는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연인이라고 읽어야지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길을 걸었어, 하늘이 맑았어. 분명히 글자를 정확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인이 길을 걸었어, 하늘이 맑았어, 이렇게 읽어줘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우리가 받아들이기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민들 한국어를 쓸 때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를 쓸 때는 이런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연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뭐냐면 소리가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소리가 이어진다. 어떻게 보냐면 한 단어의 끝이 자음으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단어의 시작이 모음이면 자음과 모음이 붙어서 한 세트의 발음이 돼버려요. 한 세트의 단어, 글자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니은으로 끝이 났죠. 그 다음에 시작은 이라고 하는 글자라서 요게 여기로 붙어서 니가 돼버리고, 여기 있는 니은도 이에 붙어서 니가 돼버리는 거고, 니은이 으로 가서 를, 니은이 또 어로 가서 러, 쌍시옷이 어로 가서 써. 요 하는 아니니까 늘에서 니은이 옆으로 붙어서 리. 두 개의 글자 중에 뒤에 있는 건 기억이죠. 이게 뒤로 붙어서 가. 쌍시옷이 또 어로 붙어서 써.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이 나는 모든 단어가 그 다음 시작이 모음이라면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붙어서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인이 길을 걸었어, 하늘이 맑았어 라고 발음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글자를 정확하게 읽으면 우리가 어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저도 한국어 원어민이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한국어 원어민이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 왜 글자를 정확히 읽지 않고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해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를 써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글자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글자를 정확히 읽어주면 우리가 느끼기에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다는 걸 알아. 근데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읽어주는 게 편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할까요? 이렇게 발음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아마 이렇게 읽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어를 배울 때 단어를 먼저 배울 거니까 연인, 뭐 커플, 연인, 커플 이렇게 해서 배울 거고 길은 뭐 스트리트나 뭐 로드나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고 걸었어,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끊어서 배웠기 때문에 글자가 변했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국어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아 이렇게 소리가 변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해서 그 사람들도 쓰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을 거란 말이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한테도. 그죠? 근데 원어민으로서 우리는 이런 글자가 있음에도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편하고 부드럽고 빠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혹시 그거를 알고 계세요?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지금 연음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지금 연음을 하고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닐 거예요. 연음이라는 거 개념 자체를 지금 저랑 수업하면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음성학이나 이런 걸 배우신 분들 알고 계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음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죠, 우리가 쓸 때는. 그죠? 근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편안하게 한국어를 쓰기 위해서, 한국어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어라고 그런 게 없을까요? 영어라고 그런 게 없을 리가 없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줬을 겁니다. 그게 연음인데 어떤 형태의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음으로 끝이 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면 무조건적으로 연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발음 기호로 늘어나 보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한 단어씩. I'm a student. I'm a student. 자, 이거를 조금 빠르게 읽어보면 I'm a studen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기에서 연음이 생겨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부분이죠. 자음으로 끝이 나고 모음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 발음은 I'm, 끊기는 게 아니라 붙어서 발음이 돼요. 마치 I'm a student처럼 붙어서 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붙어서 발음을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붙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을 못한 경향이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어를 배운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웠던 방식이 어땠냐면 스튜던트, 학생, 뭐 커피는 커피 이렇게 하면서 그 단어랑 한국어랑 매치시켜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단어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장에 들어갔을 때 그 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떤 단어가 겹칠 거야 붙어서 발음이 될 거라는 걸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단어만 공부를 했으니까 문장에 들어갔을 때 이 단어가 앞에 있는 자음과 붙을 수 있을까? 이 뒤에 있는 자음이 그 뒤에 있는 모음과 붙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개념을 못 잡았던 거죠. 단어만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단어를 공부한 게 잘못됐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 어떤 변화를 갖는지 그런 걸 모르고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이라고만 배웠던 거지 길을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 그 연음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연음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스펠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펠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요 단어는 스펠링이에요. 이거는 스펠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이 단어의 끝은 모음이지만 발음 기호로 보면 자음이란 말이에요. 발음 기호로 끝을 보면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fine 이런 거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발음이 N 발음이니까 제가 자음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스펠링을 보고 자음, 모음을 구분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펠링을 보고 구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발음 기호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설명을 드릴 때는 자음이냐 모음이냐를 설명을 드릴 때는 발음 기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스펠링 가지고 얘기할 때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 설명이 없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발음 기호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음이 분명히 글자로 봤을 때는 모음으로 끝이 났는데 왜 자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것들은 발음 기호를 보지 않고 글자를 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모음으로 글자상에서는 모음으로 끝이 났는데 글자상에서는 모음으로 끝이 났지만 발음 기호는 자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는 뭐 fine도 그렇고 이런 거 size 같은 경우도 발음 기호가 z 발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또 있을까? 뭐 pine이나 뭐 lane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음으로 끝이 나지만 글자로는 모음으로 끝이 나지만 이 안에는 발음 기호 끝은 자음인 겁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면서 끝이 모음인가 자음인가 그런 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랑 수업할 때만은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런 감을 조금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을 한 번 더 볼게요. 싸이 씨 노래 중에 얼마 전에는 아니죠. 조금 되기는 했지만 노래 제목이 이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연음이 일어나거든요. 연음 현상이. 싸이가 했던 노래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죠. I love it처럼 발음하지 않고 I love it처럼 발음을 하죠. love it처럼 발음을 하는 이유가 연음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음이. 자, 발음 기호를 볼게요. 항상 보실 때는 이 연음이라는 걸 항상 보실 때는요. 영어는 무조건적으로 단어하고 단어 사이에 무조건 한 칸씩 띄워놓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잘 보셔야 돼. 여기를 이 사이에서 연결이 되는가를 보면은 그 연음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와 love 사이에서는 일단은 모음이랑 자음이기 때문에 연음이 안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면은 love 라고 하는 단어는 자음으로 끝이 나죠. 그 다음에 it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음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love it 이게 되는 게 아니라 love it 아예 wit처럼 발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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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it. 그래서 내가 love it으로 듣겠다고 하면 love it으로 들리지만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love it으로 듣지 못하고 love it, love it, I love it, I love it 이런 식으로 붙어서 발음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그랬었죠. 여기는 모음으로 끝이 나고 자음으로 시작이 되는 형태이기는 한데 모음으로 끝났고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이기는 한데 L 발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 다시 연음이라는 거는 자음으로 끝이 나고 모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소리가 붙어서 발음이 되는 건데 L 발음만은 모음으로 끝나고 L 발음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 L 발음은 앞에다가 영향을 줍니다. L 발음은 왜 그러냐면 아직 제가 강의를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L 발음은요 힘이 엄청 센 단어예요. 엄청 묵직하고 두꺼운 단어라서 자기 힘이 너무 세니까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뒤에도 다 영향을 미쳐. 자기 앞뒤로 있는 모든 발음 기호에는 다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할 때 I love it, I love it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I love it, I love it처럼 발음을 하죠. 마치 I'll love it처럼 I 발음이 L 발음이 하나 더 붙은 것처럼 발음을 해줘요. 뒤에 있는 L 발음이 힘이 너무 세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음절뿐 아니라 자기하고 붙어있는 그 앞에 음절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it이 아니라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처럼 발음이 돼요. 제가 이 부분은 L 발음 강의를 녹화를 다시 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L 발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음, 자음과 몸이 붙었을 때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만 잘 캐치를 하세요. L 발음은 지금은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문장.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에서 연음이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음이 일어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연음이 일어날까? 어디에서? 자, 요거 설명, 이제 답은 어차피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디 있는지는. 근데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시 지난 시간의 강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영어 문장이라는 거는 단어가 모이고 단어가 모이고 단어가 모이고 단어가 모여서 만드는 게 맞지만 단어를 구성하는 건 어차피 발음 기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문장을 단어로 끊어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긴 발음 기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긴 단어, 영어 문장은 단어가 아니라 긴 단어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일자로 쭉 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연음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자,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발음 기호를 늘어놓잖아요. 지금 제가 음절 구분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당연히 소리는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발음 기호가 늘어져 있을 때는 소리가 다 붙은 것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Tom is a doctor, Tom is a doctor, Tom is a docto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강세들을 넣어주게 되면 붙어있는 소리가 이제 강세를 받으면서 리듬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Tom is a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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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 is a doctor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연음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연음이 여기 그리고 여기가 아예 붙어서 미저처럼 발음을 했죠. 미저, 그죠? 미저 앞에 있는 발음까지 해볼까요? Tom is, Tom is, Tom is, Tom is a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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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 is a doctor.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연음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연음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 발음 기호 중에서 자음은 총 2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모음은 총 21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자음이든 어떤 모음이든 두 개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연음은 항상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듣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미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나요? 미저 마치 우리나라의 미자처럼 발음이 되지만 미저라는 단어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그런 소리 형태들이 연음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 소리들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Tom is a doctor, Tom is a doctor, Tom is a doctor 이렇게 발음을 하면 미저가 무슨 뜻이지? 하다 보면은 뒤에 말을 놓치는 거야. 이게 영어 듣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연음에 있는 게 왜 그러냐면 Tom is a doctor, Tom is a doctor, Tom is a doctor 해서 내가 자칫 잘못해서 미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미저가 무슨 뜻이지?
미저라는 단어가 있었던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은 계속 쭉쭉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매달려서 이 단어 뜻이 뭔지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뒤에 걸 다 놓쳐버리니까 영어 듣기가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 수업 중에서 어떤 게 총 제가 12번 수업을 합니다. 3달 과정에서는. 그래서 제 수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연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음 부분. 다른 기호도 뭐 하나하나 볼 때마다 신기하긴 하지만 연음이라는 거의 개념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이걸 배우면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리고 같이 쉐도잉 과정을 한 달 정도 하고 나면은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요, 의도한 건 아닌데 영화를 틀어놨더니 갑자기 영화가 쑥 들어왔다 나가는 느낌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하고는 다른 문제고 그냥 그 전까지는 뭔가 뭉개지고 막 뭉쳐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연음을 배우고 내가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고 나면 갑자기 영어가 귀로 쑥 왔다가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연음이 영어 발음 현상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조금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연음 부분이 듣기를 할 때, 말하기를 할 때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연인이 길을 걸었어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연음의 힘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요 문장 보시면은 연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붙어서 발음이 되고 내가 영어 단어에서는 듣지 못하는 조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소리들을 많이 듣고 연습해서 내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조금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요. 이 문장입니다. 여기에는 연음이 한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어디에서? 여기 부분이죠. 여기.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이 was라는 단어의 끝이 라고 하는 모음으로 자음으로 끝이 나고 amazing에서의 시작 발음이 슈아 발음이에요. 그럼 저 두 개가 또 붙어서 was amazing, was amazing, was amazing, was amazing, was amazing, was amazing, the zoo was amazing, the zoo was amazing, the zoo was amazing. 이런 식으로 소리가 붙어서 발음을 해줍니다. 근데 듣기를 이제 할 때 이렇게 듣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Those was amazing. Those was amazing. Those was amazing.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was가 뭐지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was어. 왜냐하면 연음이라는 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was가 내 귀에 들어오니까 was가 뭐지? was가 무슨 뜻이더라 생각하고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있는 단어를 생각을 해요. amazing? amazing이 무슨 뜻이지? 왜냐면 제가 발음을 할 때는 이 was에다가 이 앞에 있는 sure를 붙여서 발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amazing은 어차피 이음절이니까 또 뒤로 가서 발음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was amazing, was amazing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amazing이 될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was어 따로 amazing 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세를 내가 매이해줬으니까 강세 부분을 듣거든요. 그래서 was amazing 하면은 was어 뭐지? amazing 뭐지 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말들을 다 놓쳐버리니까 영어가 아예 못 듣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듣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연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소리들을 자꾸 발음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24개와 21개가 조합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새로운 소리의 형태들이. 근데 눈으로만 봐서는 그걸 절대로 깨우칠 수 없어요. 눈으로만 봐서는 내가 어떤 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자꾸 발음을 해보셔야 돼요. 왜 연습을 자꾸 하라고 하냐면 입으로 자꾸 발음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말하는 건 반드시 내 귀가 들어요. 내가 말하는 건 반드시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연습하는 자체로 내 귀가 훈련을 하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입과 귀를 함께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연음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연음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있는 거를 할게요. 이 문장은 그 제가 쉐도잉에서 사용하는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에서 했던 그 스피치 중에 그 일부분인데요. 여기 문장을 할 때 연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문장에 연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연음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연음 한번 직접 발음을 해보시면서 여기에서 연음은 두 군데서 일어납니다. 두 군데서 일어나요. 두 군데서 일어나는데 일단 제가 한 단어씩 발음을 해드릴게요. with, got,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자, 이제 한 단어씩 이제 조금 발음을 해드릴까요?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이렇게 끊어서 발음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쉐도잉을 할 때 그 사람의 리듬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와 리듬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이게 그 쉐도잉에서 나왔던 그 리듬감인데요. 연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발음이 got죠. got. 그 다음이 시작이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붙어서 발음이 돼버려요. 붙어서 발음을 하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got 라고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장 플랩 우리 아직 안 배웠었죠? 아직 저희가 강의를 업로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장 플랩이라는 거는 단어상에서 일어나는 플랩과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문장 플랩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발음만 해드리고 나서요. 문장 플랩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T 발음은 플랩이 될 수 있어서요. gotta 라고 발음이 돼요. gotta 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 발음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언 발음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소리가 과연 자음이냐 모음이냐를 한번 보세요. unexpected라는 단어의 시작 소리가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모음이죠. 모음 발음이잖아요. unexpected라는 이렇게 발음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un이라는 단어가 끝이 자음이니까 unexpected라는 단어의 시작이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는 또 붙어버려. 어떻게? non-expected 이렇게 붙어서 발음이 돼버리니까 아예 새로운 단어의 느낌이 나죠. 아예 새로운 단어의 발음인 것처럼 발음이 되는데 이거는 on이라는 단어와 unexpected라는 단어를 붙여서 발음하면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unexpected 이렇게 붙여서 발음이 돼요. 그래서 got an unexpected가 붙여서 발음이 되면 got an unexpected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이렇게 got an 여기 부분이 다 연음이 돼서 이러한 형태들의 발음을 학생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뭔가 뭉개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덩어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덩어리로 나오는 게 맞죠. 소리들이 다 붙어서 발음이 되니까. 그래서 원어민들은 우리가 연인이 길을 걸었어, 하늘이 맑았어 이렇게 발음을 편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어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우리를 신경 써서 발음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 자기들이 쓰는 대로 발음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지 들을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뭉개져 있거나 뭐 그냥 덩어리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이유가 붙어서 다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뭐 여기는 그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냥 저랑 쉐도잉을 그냥 한 문장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까요? We've gotten 이렇게 천천히 리듬을 갈게요.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그 쉐도잉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단어가 올라가는지 어디에 강세를 주는지 리듬감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은 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그 방식대로 그냥 따라오십니다.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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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소리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발음을 할 때 여기는 연음은 일단은 없습니다. 연음은 없지만 이 다음 강의에 올라가게 될 생략 부분이 여기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듣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문장 발음을 할 때는 Do you want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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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로 한번 읽어볼게요.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음을 보면서 쉐도잉이 어떤 건지도 잠깐 맛보기로 봤었는데요. 한 문장을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글자를 써드리지 않을 테니까 발음 기호를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인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에는 총 4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강세 있는 부분은 이렇게 3개의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는. 그러면 여기서 발음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직접 해보시면서요. 쭉 이어서 발음을 해야 되겠죠. 쭉 이어서 발음을 해야지 그 연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떤 단어를 이렇게 늘어놓은 건지 한번 발음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발음을 하면서. 해보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제가요, 그냥 강세나 이런 거 없이 소리를 그냥 쭉 이어서 발음을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발음한 거랑 같은지 한번 보세요. Worth of items 여기 S가 있어요. Worth of items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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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냥 지금 따라해보세요. 그냥 소리만 일단 따라해보세요. 제가 문장 어차피 써드릴 거니까 일단 소리를 먼저 따라와보세요. 그냥 똑같이 Worth of items abroad. Worth of items abroad. Worth of items abroad.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데 요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들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리듬을 맞춰서 해보면 Worth of items abroad. Worth of items abroad. Worth of items abroad. Worth of items abroad. 이 문장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들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승무원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방송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기내 방송문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장을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연음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문장은 기내에서 어떤 때 쓰이냐면요.
여러분 왜 한국에 들어올 때 얼마치 뭐 샀는지 뭐 그런 거 신고하는 세관 신고서라고 하나요? 그거 작성할 때 영어로 방송할 때 이게 나옵니다. If you have acquired more than 600 US dollars worth of items abroad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장이에요. 600불 이상의 미화 600불 이상의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셨다면 뭐 신고하세요 이런 내용인데 이 단어가 총 4개의 문장,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셨다면 어떤 단어인지 같이 맞춰보세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요. 단어 사이가 다 연음이 돼요. 연음이. 자, worth에서 끊기는 건 여기, of에서 끊기는 건 여기, items s까지 있으니까 끊기는 건 여기. 그러면 요 사이를 보면은 다 연음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죠? 다 여기도 연음, 여기도 연음, 여기도 연음이 돼요. 그래서 붙여서 발음을 하니까 아예 한 단어처럼 여러분은 들을 수밖에 없어. Worth of items abroad. Worth of items abroad. Worth of items abroad. 이렇게 한 단어처럼 발음을 해버리니까 내가 연음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문장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아예 다 붙어서 발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연음 부분이 f. 따라해보세요. 소리. f, y. s, 이게 붙여서 발음을 해보면 worth of items abroad, worth of items abroad. 여기에서 T 발음은 플랩이 되고 있어요. 플랩. 그래서 worth of items abroad, worth of items abroad, worth of items abroad, worth of items abroad.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이 문장을 읽을 때 아마 원어민이 이런 식으로 읽을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이렇게 연음을 처리해서 발음을 해주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그래서 연음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맞는 소리인가? 왜 이런 소리가 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왜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연음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붙어있는 소리들이 단어에서는 듣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라는 단어도 들을 수 없을 거고 이런 단어도 들을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 영어 단어에서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 그런 연음들을 내가 발음을 해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영어 듣기를 잘 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강의는 종료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음을 배우고 나서 제가 과제를 드리거든요. 한 3-4문장 정도 직접 해서 와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고 나서 오면은,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문장 읽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Worth of items abroad. 이렇게 문장 읽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연음이라는 거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연음을 자꾸 발음을 하다 보니까 내 혀가 꼬이고 소리가 자꾸 뭉개지고 깨지고 막 그런 소리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그거는요 잘못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요 이제 저하고 연음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아셨던 분은 뭐 이미 아셨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새로운 개념을 배운 거잖아요. 저랑. 그러면 내가 새로운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입으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혀가 꼬이고 막 소리가 뭉개지고 그런 느낌이 나는 이유는 머리가 알고 있는 걸 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배우는 족족 다 100% 따라할 수 있으면 저는 가르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모든 거는 여러분 연습으로 이겨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뭉개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소리가 입이 자꾸 혀가 씹힌다라고 표현을 하죠. 혀가 씹히고 자꾸 소리가 깨지고 이렇게 뭉개지고 하는 이유는 30년 동안 4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영어를 배우면서 단어로만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었어요. 연음이 그런 걸 만들어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단어로 배웠던 지금까지 내 영어 습관을 붙여서 있는 연음이라는 걸 내가 입이 지금 익숙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많이 틀려야지, 자꾸 많이 꼬이고 내가 문장을 읽기가 두려울 때까지 자꾸 읽어봐야지 여러분들 입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귀는 항상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리면 틀릴수록 내 귀는 더 예민해지는 거야. 더 이제 정확한 소리를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처음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문장부터 오늘 뭐 제가 드렸던 것 중에 뭐 I'm a student, I love it 이런 짧은 문장부터 여러분들이 연음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연음하는 연습을 하고 이제 한 5개 강의 정도는 발음 현상에 대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음 강의가 총 55개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55개 강의가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에 한 3달 정도 2달 정도 지나서겠네요. 2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제가 쉐도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쉐도잉은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쉐도잉 녹화는 하고 있는데 이제 발음 기호가 45개가 남아 있으니까 그 발음 기호를 먼저 올려드리고 나서 쉐도잉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저가 쉐도잉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 발음 기호들 이런 것들 정확히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쉐도잉을 할 때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려요. 뭐 제가 연음조 타자두고 뭐 생략현상, 탈락현상, 어떤 소리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한 문장별로 보면서 모두 다 해드릴 거긴 하지만 일단은 안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놔야지 그 쉐도잉 과정에 들어갔을 때 잘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쉐도잉 수업을 할 때는 제가 한 강의당 한 문장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런 배웠던 발음 현상들이 있죠. 핵심어, 기능어, 뭐 이런 연음 현상, 탈락 현상, 생략 현상, 뭐 소리 변화, 뭐 소리가 어떻게 바뀌어서 슈어로 바뀌는지, 뭐 플랫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한 문장에서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건데요. 그때는 강의를 여기에서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조금 커서 울리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하나 구해서 그렇게 직접 할 예정인데요. 그때는 뭐 소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들릴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거기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발음을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 걸 만들어 가는 과정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음 강의를 했는데요. 연음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듣기를 하는데 말하기를 하는데 둘 다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서 또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쉐도잉 하기 전에 한번 또 들어보시고 오시면은 쉐도잉을 따라보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